이어서 개장 공략으로 넘어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철순 더 커넥트 머니 이사, 송범선 썬 투자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바로 두 분이 갖고 오는 개장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박철순 이사는 신년에는 통신주, 송범선 실장은 보조금 10배.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통신주 10배, 보조금 10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바라던 돈을 받게 됐죠. 보조금. 그래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확장이 되어졌는데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 26%. 기존에 바라던 거는 9주 이상 어치를 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약서도 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투자금, 삼성전자의 투자금이 줄어든다는 소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보조금이 많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조금 10배냐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6,600억 원 받기로 했죠. 그거의 10배 이상인 6조 9천억 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아직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인텔이나 TSMC, 마이크론 등등보다는 약간은 보조금이 좀 작은 수치, 11조가 넘어가게 받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챙길 건 챙겼다라는 시점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투자금이 좀 크긴 해요. 투자금이 예전에 이제 44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줄였지만 보조금 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보조금 받는 게 이제 47억 달러 정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따라서 투자금이 훨씬 컸다라는 측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따라서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2.8%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좋고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도 크게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잖아요. 어느 정도의 불확실 해소가 삼성전자 주가 오늘 좀 반영이 될까요? 이게 이제 못 받을 거가 주가를 좀 뺀 것도 있나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호재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오늘요? 봅니다. 그리고 이 간밤사이 주말에 나왔잖아요. 주말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영향력이 크지가 않다. 뭐 공화당 내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고 네. 예산안, 부채한도 이런 점들도 어느 정도 반대에 부딪히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그 며느리죠. 둘째 며느리를 또 상원의회에 앉히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잖아요. 무산됐죠. 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의원들, 하원, 상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철폐하거나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칩스법 이런 걸로 태클을 거는 게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큰 호재다. 우리 반도체 시장이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받을 거 받은 것 이상으로 오히려 미국이 휘두르는 반도체 패권에 우리가 희생양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오늘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해 줬고요. 박철순 이사, 신년에는 통신주? 사실 이게 연말 연초에 통신주 잘 안 보는 분들 많은데 그래요? 네. 원래는 좀 보잖아요. 이제, 네, 배당 이제 때문에. 연초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네. 보통 차익 매물을 던지거나 네. 뭐 이런 적은 많았었는데 신년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년에 이제 통신주를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배당 기준일이 많이 이제 밀렸죠. 네. 통신주 같은 경우 대부분 다 2월에서 3월로 다 배당 기준일이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도 물량이 연초에 잘 나오지 않을 확률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이 일단 1차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에 네. 이 4차 산업 패권 경쟁 재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주 쪽 관련해서도 사실상 지금 수급 유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의 이제 GDP 성장률이 내년에 조금 약간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경기 소비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 조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물론 특정 뭐 소비주들은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권 강화 때문에 일단은 투자가 계속적으로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장비주 쪽이 최근에 조금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주파수 경쟁 다시 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역시나 통신주라든지 통신 장비주 쪽에는 관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대가 되는 네. 부분들은 사실 뭐 솔리드가 최근에 이제 좀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통신 정비주잖아요. 근데 이 미국 자회사인 솔리드 기어가 미국에 있는 이 국가통신정보청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이 와이어리스 이노베이션 펀드의 두 번째 오픈랜 기술 개발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원 정도의 이제 지원을 앞으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금전적으로 좀 이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일단은 아무래도 이 미국의 어떤 정부 쪽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쪽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우리나라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가장 큰 통신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 상황상 통신주들이 좀 연초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우리가 지금 연초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12월 들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컸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분간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신년에 통신주라고 해가지고 배당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배당은 요즘에 또 선배당 후 기산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 이슈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업적인 것들의 통신 장비까지도 함께 보는 그런 모멘텀으로 살펴봤고요. 현재 시장 놓고 보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한 0.9%, 코스닥이 좋네요. 1.3%, 1.4% 정도가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걸 먼저 보면 한 0.9% 정도 일단 상승 출발을 해놓은 상태고 오늘은요. 당초에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미 매도 주문이 쌓였을 텐데 오늘은 아마 보조금 확정 때문일까요? 외국인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한 16만 주 정도 순매수를 삼성전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 전 업종이 다 오르고 있는데 조선도 좋고요. 또 방산도 좋고 또 이쪽 라인으로 오면 2차 전지가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들어와 있는 대목들도 있고요. 신재생 쪽도 그나마 좀 바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금요일 날 워낙 크게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반등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종목 중에서 이제 하나 놓고 먼저 보면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정용진 회장의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죠. 앞으로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의 특사가 될 수 있다. 최초로 가서 트럼프와 독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아마 그런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4.5% 금요일도 이미 만난다는 기대감이 한번 올랐다가 오늘도 이마트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정도 트럼프에 대한 이슈도 받고 있는 기업이 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시황 정리 우리 박준호 이사가 한번 업종별로 해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좀 오늘 세게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가장 뭐 주가가 가장 좋았던 조선이 역시나 가장 또 가네요. 세게 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7%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뭐 HJ중공업도 3%대,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등등 조선업종들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종목도 대부분 다 지금 오늘 다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내 포트내에 있었던 좀 안 좋았던 종목들도 보통 시장 영향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거를 내 종목 앞으로도 더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지금 미뤄 짐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또 시장은 또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이 강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도 상당히 강했던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일단 뭐 조선주는 뭐 실적이라든지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어느 정도 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갖고 있는 건 괜찮겠지만 역시나 단기적으로 그냥 증시가 올라오면서 반등 나온 종목들 중에 실적에 대한 어떤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적다라거나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자모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하지만 양자모는 오늘 반등은 나와도 조금 밀리는 종목들도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자모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테마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성 테마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더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이후로 오늘 좀 특이한 게 좀 올림픽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 올림픽이요? 네, 네. 올림픽 수혜주 이런 것들 스포츠 행사 수혜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SBS가 오늘 많이 올라줘서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비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종목 때문에 테마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그리고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 반도체에 대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조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가 오늘 역시나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SK하이닉스보다 좀 낮은 편이잖아요. HBM이 아직도 3가 퀄테스트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당연히 좋기가 좀 어렵고요. 1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엔비디아 납품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 어떤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와줬을 때가 본격적인 투자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공격적인 배팅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공격하시고 지금 당분간은 역시나 SK 관련된 체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2차전지가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좀 길게 보신다면은 우리가 테슬라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또는 특정 뭐 CNT 도전자라든지 이런 특정 소재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은 역시나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어떤 이런 IRA에 대한 아직도 우려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좀 천천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2차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범정 실장과 함께 오늘의 좀 특이한 VS를 좀 가볼 텐데 방산주와 2차전지 이렇게 두 개를 좀 VS를 가볼게요.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주말 거치면서 트럼프 태클 받지 않았습니까? 셧다운을 멈추기는 했지만은 공화당 내에서 지금 반기 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도 쟤 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심지어 트럼프도 약간 머스크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먼저 방산부터 보면 뭐 무인 드론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방산 한번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랬는데 오늘 방산 좀 괜찮은 것 같고 2차 전지라 오늘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요. 두 업종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방산부터 좀 가볼까요? 방산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으로서 상당히 수출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그리고 뭐 STX 등등의 굉장히 많은 종목들 그리고 드론 관련주를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제이시안 시스템이라든가 드론 같은 종목들, PC 디렉트 등등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앞으로 나타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전은 우크라이나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드론으로 많이 공격을 하죠. 요즘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탱크라던가 전투기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규모의 드론대가 날아가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PC 디렉트 같은 드론 관련주들이 전쟁 관련해서 상당히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또 생물보안법이라던가 뭐 기타 반도체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국을 견제를 하잖아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도 견제를 하죠. 그래서 DJI 중국에서 있는 DJI가 전 세계 최고의 드론 기업인데 그쪽으로도 수입 수출 이런 쪽을 약간 제재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드론 관련주들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PC 디렉트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측면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머스크가 뭐 국방비 삭감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통의 한화에어로 현대로톰 이런 것들이 좀 못 갔었는데 머스크가 힘 좀 빠지면은 뭐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또 호재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 전통의 강호들.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도 머스크가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또 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좀 약간 개인적인 심리도 당긴 것 같아요. 질투 어린 질투도 있고 내가 진짜 대통령이지 남아공 출신이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머스크가 이제 자국의 전투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한 지적들 또 국방부 줄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방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는 2차 전지 역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약간 변동성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IRA 폐지 같은 부분도 역시나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건데 트럼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며느리를 상원의원으로 앉히는데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IRA 역시 분명히 공화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주지사는 환급금으로 돌려준다고 하고 있고 이런 점에 따라서 2차전지 역시 이런 반대가 좀 확실히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 약간 눌리기도 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추면서 앞으로는 2025년에는
좀 오름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바이오 업종도 오랜만에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직 2차 전지는 우리가 생각만큼 좀 반등 못 들어오고 있지만은요. 한번 변동성을 오후까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신재생 쪽 이야기. 뭐 미국장도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완전히 처참했다가 좀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박지원 의사 이쪽 부분은 어때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보니까 또 공화당 의원들이 네. 맹목적으로 트럼프를 따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평가 매력으로 우리의 풍력도 우리의 태양광도 지금 완전 바닥이잖아요. 네.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일단은 사실 뭐 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워낙 또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네. 이 트럼프 때문에 더 충격을 좀 받을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뭐 공화당 쪽과 계속적으로 트러블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또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강한 반등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네.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네. 일단 지금 풍력 같은 경우가 뭐 해상 풍력이 있고 육상 풍력이 있는데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좀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육상 풍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풍력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좀 낮게 보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아직은 이런 것들이 뭐 확정된 것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예상 어떤 시나리오만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공격적인 베팅은 좀 그래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투자가 확실하게 찍히는 종목들도 지금 아직 저평가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굳이 맞아요. 지금 확실하게 뭔가 배팅하지 말자. 베팅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조선 지금 올랐는데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런 확실한 내년에 대한 실적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주가도 생각보다 지금 잘 우상향 흐름 나오는 종목군들 그리고 네. 외국인들 자금 이탈 속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업황이 좋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외국인들 수급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종목 선별하실 때 그렇게 좀 어렵지 않은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 업황 좋은 종목들로 오히려 눈을 돌리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또 하나 특징적인 섹터가 여기는 거의 안 오르는데요. 이 지주회사 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CJ 정도만 좀 빼고 있고 두산이라든가 뭐 한진칼, 한화, GS, SK스퀘어 아마도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내 상법 개정안을 지금 연내는 아니란 이야기 또 아니 연내 할 거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이게 오락가락 하고는 있는데 되게 진심인 것 같거든요. 송범노 실장 이게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정말 큰 이슈이기도 한데 정말로 연내에 혹은 뭐 진짜 된다면 지주회사 오늘 같은 경우에 진짜 지주회사가 거의 빨간불 업종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어떤 이슈를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LG화학이든 뭐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해서 나오고 뭐 이런 점들, 뭐 물적 분할 이런 점들 때문에 LG화학도 원래는 굉장히 2차 전지의 강자였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지주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을 하면서 이 자회사를 둔 모회사 LG화학이 지주사가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 그래서 LG화학이 또 안 가게 되는 주가가 안 가게 되는 이런 고질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카카오도 그렇죠. 카카오도 처음에 거의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게임즈, 뭐 등등 카카오페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카오도 지금은 그냥 지주사입니다. 이중 상장돼 버린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수급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종목이 한쪽으로 돈이 쏠려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런 점들이 자꾸 뭐 이렇게 2개, 3개, 4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주사, 카카오 지주사, LG화학 지주사, 그리고 전통적으로 뭐 두산이라던가 SK, GS 등등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이 종목들이 진짜 안 올랐던 거는 정말 이 지주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업회사에 투자하길 좋아하는 우리의 수급적인 특징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주사가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으로 이런 분할이라던가 상법 개정이 된다면 된다면 분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잡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늘 뭐 지주사가 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것은 전통적으로 지주사들은 보통 배당을 많이 주죠. 그렇죠. 네, 배당이 뭐 보통 3%, 4% 은행 이자보다는 뭐 많게는 2배, 3배 이상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지주사 배당 효과를 노리고 연말 배당 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용진 회장이 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가지고 뭐 15분 정도 대화를 가졌다고 하는데 트럼프 주니어와 브로 이렇게 하면서 친하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세계도 움직이고 신세계도 어떻게 보면 지주사 아닙니까?
자회사로 뭐 신세계, INC, 이마트도 움직이고 네, 이마트는 이제 이마트도 오히려 밑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이마트도 두고 있고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면서 좀 누가 되든 간에 지주사 한계가 좀 끌어준다고 한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정말 핵폭탄입니다. 연내될지 아니면 뭐 넘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연말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공략은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